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주도주를 찾아서. 네, 주도주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도주라는 게 강세장에서 좀 어울리는 키워드이긴 한데 네. 약세장에도 있나요? 네, 약세장에서도 보통 사이클 투자 같은 경우가 진행될 때,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3G에서 4G 투자가 진행되었을 때의 학습 효과를 놓고 LTE에서 5G로 투자되는 이런 사이클 투자가 있을 때, 또는 화학 쪽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정기 보수 일정은 계속 반복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요가 딱 올라올 때 같은 경우가 사이클에서는 주가, 산업재 쪽에 저점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먼저 발생을 하고, 주도주로 가기 위해선 당연히 수요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상승장에도 있지만 하락장에도 역시 주도주군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도주란 무엇인가? 시장을 이끄는 종목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주도주란 게 우리의 포트에 있으면은 진정한 주도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 참여자 다른 분들 좋은 일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지수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업종 종목, 이게 당연히 주도주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시가총액 상위 같은 경우를 주도주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가 주도주 형태가 넘어갈 때는 시가총액의 변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하위권에 있다가 중위권, 상위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단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먼저 좀 포착을 해볼 수 있는 게 시장의 거래대금 상위 쪽, 네, 주가도 빠져있는데 거래대금 상위, 그 중에서 거래대금을 이끄는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시장의 수급으로 보는 주도주군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수 대비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 또 시장의 거래 대금을 이끄는 업종과 종목, 바로 주도주의 면모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주도주의 특징을 짚어볼게요. 주도주의 특징 같은 경우는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연속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리콘투 같은 경우가 화장품주 중에서 북미 쪽에 침투가 나타나는 건 우리가 각 그 기업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만으로는 주도주의 역할은 좀 부족합니다. 시장 안에서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어도 한 개 분기에 30% 이상 잘 나와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가 그런 면모를 보여준 게 2024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월 정도 2분기 실적 기점이었죠. 1분기, 2분기 실적 기점으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주도주군에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의 중심이 됩니다.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도출할 때 우리는 주가 수익 비율을 대입해서 도출을 하는데, 보통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한참 좋았을 때가 20배 중반, 후반 이 정도까지 받아왔었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과거에 중국 시장과 비교를 해서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들의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는 더 침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멀티플은 유지가 되다가 실적에 대해서 이익의 상향치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한 30% 성장이 나왔어요. 2분기, 3분기가 동일하게 30%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정체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매출 정체. 그런데 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은 동일. 그랬을 때는 볼륨이 빠지는 거다 보니까 보통은 주가는 조정이 나와요. 네, 실적으로 주가는 조정이 나오는데, 주도주군은 보통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조정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복원이 빠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점은 시장이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업종 내 종목 1등주 중에서, 그 중에서 주가는 이제 매출의 정체가 나타날 때는
여기에서 좀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 빠지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은 잘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도주의 특징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8월 5일에 워낙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충격이 있었고 네. 이후에도 변동성이 계속됐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하지 않은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네. 하락을 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한순간에 40% 하락한 적도 있긴 했지만 그죠. 회복력이 좀 네. 빨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30% 안쪽으로 지금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딱 생각나는 종목은 최근에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방산이라든지 전력 기기 뭐 이런 종목들 실리콘2 같은 소비재 또 일부 종목 잘 살아있는 종목들 네. 좀 꼽을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도 또 주도주는 이렇게 또 살아있는 네.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도주를 선점하기 위해서 관찰할 부분은 뭐가 있을지 알아볼게요. 보통 주도주의 탄생은 뭐 거래대금으로 시장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일부분인데 더 큰 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더 큰 면이 뭐냐면 제품을 만들더라도 판매가 돼야 되고 국내에 국한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뭐 인구 그다음에 뭐 회사 이런 게 딱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외 쪽까지 진출할 수 있는 파워를 갖추고 있는 제품 기업들이 좋습니다. 또 정책을 예로 들면 국내 정책이 있다고 해요. 뭐 하나의 정책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돼 있다라고 하면 그 무게감은 주도주로 등극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뭐 테마로 엮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글로벌과 국내 정책의 교집합에 있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가 보통 하나의 주도주로 등극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의 출현입니다. 과거에 우리 없던 제품이 출현한 게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적, 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왔다라고 해서 주도주가 되지는 않았어요. 종목이 한 2배 정도 상승했다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이게 뭐 부품주가 10배 가고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이 10배가 갔냐라고 하면 네. 시장 점유율이 그때 당시에 이제 침투죠. 20% 정도 침투가 나오면서 이제 10배 가는 종목들이 나타났었어요. 주도주였죠. 네. 그 다음에 과거에는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보통 주택 건설이 다였어요. 일부 주택 건설이 다였는데 브랜드를 단 주택 같은 경우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해외 플랜트 같은 경우가 생겨났어요. 유가가 오르면서.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에 주도주가 등극이 된 적은 이 새로운 수요죠. 국내 외에 이제 해외까지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요인과 함께 그 건설이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던 신사업인 해상 플랜트 부분까지 해양 플랜트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주도주에 등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주도주에 포함될 수 있는 하나는 글로벌과 국내 정책의 교집합 부분,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수요 같은 경우가 생겨날 때, 또 다른 하나는 이 수요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좀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도주군에 포함될 수 있고 하나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지금 AI가 버블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지난번에 그 인터넷 AI 모바일 혁명이 나타났을 때 스마트폰이 등장하고서야 비로소 말씀하신 그런 네. 엄청난 상승이 나왔듯이 네. AI 같은 경우도 아직은 그런 혁신 제품이 없다라는 네. 관점에서 네. 아직은 진정한 뭐 사이클보다는 좀 버블이지 않냐. 혁명적인 제품, AI의 제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또 스쳐 지나가면서 네. 이성우 이사님이 얘기하는 주도주의 그 교집합 조건이라는 것은 국내외에서 정책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 그리고 혁신 제품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주목할 업종과 종목 어떤 걸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그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시기들, 그때가 미국 대선이 존재를 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대선 주기 전과 후에 그 굴삭기라든지 인프라, 특히 굴삭기 같은 경우에 재고가 이렇게 쌓였다가
대선이 끝나면 재고가 다 없어졌어요. 여태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미뤄뒀던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 단행이 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선은 인프라 쪽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진행되어 왔던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쪽과 함께 이에 결합된 테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센터, 여기 연결돼서 에너지, 여기 연결돼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주택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을 추려서 우리 대선 이후에 보면 그 중에서 하나 스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요. 만약에 당선이 되었을 때는 하나의 공약이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종식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는 주도주가 인프라 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우려되던 뭐 금리 인하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불식시킬 만큼의 인프라 투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경기 부양이 되는 거죠. 그건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뭐 일부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다른 것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요. 글로벌에 이렇게 하나의 주도주군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뭐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 이렇게 이쪽의 무게를 두기보다 공통적으로 될 수 있는 쪽을 좀 찾아서 지금은 준비를 해놓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프라 말씀을 해주시고 굴삭기 얘기해 주셔서 두산 마켓을 보시나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두산 마켓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지배구조 개선 이슈와 함께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그냥 탄력을 좀 잃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낮게 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러한 섹터들이 전력기기, 에너지, 결국엔 재건 관련한 인프라 이렇게 보신 건데 또 강조해 주실 종목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산마켓은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입니다. 이 정도로 평가 절하가 받지 않아야 되는데 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소액주주에게는 피해가 가고 대주주만 유리하게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저는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모멘텀 이거는 긍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데이터를 봤던 것처럼 돌아서는 환경, 대선 기점으로 돌아서는 환경인데 외부 변수를 만약에 강행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두산마켓의 그 비율, 분할 비율, 합병 비율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가격이 4만 원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4만 5천 원 이 정도에서도 평가 절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최소한 5만 원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갖다 놔야 되는 그런 실적 체력과 함께 분할 비율 같은 경우를 대입해 보더라도 4만 5천 원대까지는 기본으로 상승을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쪽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고가 쌓였다가 풀리면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좋아집니다. 네, 이걸 안고 우리 생각할 건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네. 우크라 재건 때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크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상위였거든요.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겠고 HD 현대 건설기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터필러 향으로 그 하부에 부품 롤 이게 나가는 진성 TEC 같은 경우도 좀 같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추려서 보시면 주가도 크게 반응 나타나지 않았고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놓고 매수로 활용해도 되는 그런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또 주도주에 등극할 수 있을 만한 섹터를 고를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건설 기계, 전력기기, 에너지, 또 재건주까지 꼽아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이성웅 이사였습니다.